많은 회사에서 인성검사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제 물어보세요. 타당도, 신뢰도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타당도는 우리가 재야 될 거를 잘 재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신뢰도라는 거는 정말 믿을 수 있게, 일관되게 잘 측정을 하느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타당도 관련해서는 뭐 특히 이제 선발 장면에서는 이 사람의 이제 입사 후의 행동을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를 할 때에는 실제 이제 입사한 사람들의 그 인성 특성 관련된 여러 가지 준거를 얻어서 그거랑의 상관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이따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실제 도입하려고 하는 후보가 되는 그 인성검사를 직접 실시를 해보시고, 우리 인사팀에서 잘 아는 대상자, 재직자를 통해서 해보시고 원래 알았던 수년간 경험을 하면서 알았던 그 모습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이걸 파일럿 테스트로 정확성을 확인해 보시는 걸 저희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 인성검사를 도입한 많은 고객사분들도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들의 검사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보시고 어디가 제일 정확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다음에 저희 회사를 선택하셔서 도입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도 권해드리고 있고요. 뭐 신뢰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일관된 측정, 이를테면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조금 전에는 뭐 63kg이었다가 다음에는 70kg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 체중계를 버려야겠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관된 값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요. 보통은 개발 과정에서 각각의 요인 안에서 내적인 합치도, 크롬바 알파라는 걸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충실하게 그 과정을 따르고 있고, 또 잘 만들어진 검사들은 그런 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타로는 이게 이제 표준화 검사기 때문에 그 표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시부터 뭐 채점, 해석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그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제로 인사에서 쓰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활용 목적에 맞게 좋은 리포트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는가, 어떤 해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또 그걸 해석하는 전문가 풀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인성검사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몇 개 케이스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화면에 좀 이게 조금 깨져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많은 그 선발 도구가 실제 성과를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상관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봤을 때에 대개 인성검사는 한 0.4 내외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성검사의 그 여러 요인들이 다 동일한 값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연구에서는 정직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타당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인성검사를 도입하시고 나면 면접관들이 이걸 참고자료로 봤는데 면접에서 봤던 모습하고 인성검사 결과가 좀 다른 것 같더라 라는 그런 문의가 들어오곤 해요. 근데 이제 둘 간에는 좀 차이가 있죠. 거기서 이제 좀 더 잘 볼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이제 자료 수집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실제 사람이 인터뷰하는 과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특히 어떤 구두 의사소통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요. 인성검사는 이제 문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 문항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면접은 구두 의사소통에서 좀 더 잘 보이는, 뭐 이를테면은 어떤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분석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더 잘 볼 수 있는 항목이라면, 뭔가 부정적인 특성, 뭐 반사회성이라든지 이 사람의 정서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면접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꾸며서 준비된 모습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인성검사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성검사와 또 면접에서의 평가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성이 이게 바뀌기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흔히 이제 역량을 빙산 모델에 비추어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HR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빙산의 이 수면 위에 있는 부분, 잘 바뀔 수 있고, 관찰 평가가 용이한 부분들은 흔히 이제 지식 기술 같은 걸 꼽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인성이라고 말하는 자아상, 특성, 동기, 가치, 이런 것들은 되게 빙산의 아래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바뀌지 않는다. 사람 뭐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되게 인성은 잘 바뀌지 않는 속성인 경우가 많고요. 실제 이제 미국 심리학회인 APA 같은 데서도 인성을 아예 정의하기를 Enduring Characteristic and Behavior라고 해서 오랫동안 어떤 지속되는 좀 패턴화된 어떤 그런 특성들을 되게 인성이라고 하지 바뀌는 걸 인성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선발 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쓸 때 이런 잘 바뀌지 않는 속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입사하고 나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빅5 특성에 대한 이 5가지 성격 특성에 대한 어떤 종단적 연구 결과인데요. 나이가 지금 그래프에 25세부터 한 65세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뭐 그냥 대략 러프하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성은 그렇게 잘 바뀌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인성은 잘 안 바뀌어도 인성 검사 결과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인성은 잘 바뀌지 않지만 인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셀프 리포트 방식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판셋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검사에 임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성검사, 적성검사 보는 족족 자꾸 떨어지더라 라고 하면 솔직하게 응답을 더 이상 잘 안 하고 회사 인재상을 막 찾아봐서 누군가한테 빙의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잘 바뀌지 않지만 인성 검사에 임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인지, 솔직하게 응답한 결과인지를 잘 검증하는 것, 이거는 인성 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인빌리드, 무효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응답하다 보니까 좀 많이 꾸며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과장응답, 무성의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선발 장면에서는 과장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10% 내외 정도 나오는데 채용 경쟁률이 아주 높거나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풀리는 성향을 가진 그런 풀에서는 뭐 20% 이상 나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밸리드 결과가 많이 나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죠. 실컷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쓸 수 있는 결과가 없고 그냥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구직자들이 잘못 알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취업 컨설팅 하는 분들이 일관되게 응답하라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일관되게 응답하는 거는 오히려 이런 무효 결과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항상 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라 라고 권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 쪽에서 인밸리드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로는 응시자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무효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워닝,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강하게 하면 또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어쨌든 솔직한 응답이 오히려 본인한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가이드하는 내용이 필요하겠고요. 한편 결과를 쓰실 때에도 인밸리드라 하더라도 그냥 다 뽑지 마시고 인밸리드는 이 사람의 인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엄밀히 잘 평가를 하셔야 되고 다른 어떤 증거가 확연히 뛰어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선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채용 프로세스에서 더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이런 방식을 활용해 하시기를 보통은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좀 고려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뭐가 잘 안 나오더라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통계 분석을 하실 때에 좀 생각하셔야 될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상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최종 합격된 마지막 입사한 사람들을 놓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일단 절단된 데이터입니다. 전체 지원자 전체 집단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모든 과정을 통과한 정말 상위권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할 때는 샘플 사이즈도 일단 작을 뿐더러 절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고되는 값들이 잘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단 분포랑 정말 유사한 분포냐,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확보되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심지어 이제 척도 자체의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이걸 재는 게 뭔지를 그 내용 전문가들하고 같이 보셔야지 이걸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석하시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검사를 그 개발한 그 전문 기관하고 직접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에 쓴 그 증거 자료를 얻는 게 또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증거 확보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말 인성에 있어서 좋은 증거라고 할 만한 좀 확연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이게 믿을 수 있는 증거이냐 이런 것들을 일단 증거 자체의 특성이 어떤지를 좀 보시고 그 다음 분석에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